1997년에 개봉한 콘택트라는 공상과학 영화는 조디 포스터라는 여배우가 주연을 하였죠. 이 영화의 원작은 칼 세건이라는 과학자가 1985년에 쓴 공상과학 소설 컨택트입니다. 칼 세건은 여러 권의 과학책을 발행하였는데 특히 1980년에 발행된 코스모스와 1994년에 발행된 페일 블루 더트, 창백한 푸른 점, 이것은 과학서적의 베스트셀러이자 고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란 책은 1980년대 중반에 번역되어 제가 대학에 다닐 시절에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책이죠. 그 당시엔 돈도 없어서 이 책을 사지 못하다가 이제 30년이 지난 50대 중반에 이 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1980년에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시리즈로도 제작되어서 전세계 60여 국가에서 약 5억 명이 시청할 정도로 이 칼 세건의 코스모스의 명성은 실로 엄청났죠. 그런데 말이죠. 이 칼 세건의 코스모스에 한국, 우리 코리아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책의 6장에서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11페이지에 퍼시블 로웰이라는 미국의 천문학자가 등장합니다. 이때 우리의 한국, 코리아라는 단어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퍼시블 로웰은 로웰 천문대를 설립하고 화성 운하의 정체 해명에 골몰하였죠. 천왕상의 불규칙한 운동의 원인이 해왕성 외에 다른 행성 때문임을 예견했는데 그 뒤 그의 예견대로 1930년에 명왕성이 발견되었죠. 이 명왕성을 명명할 때 로마 신화의 저승의 신인 플루토로 결정했는데 퍼시벌 로웰의 이니셜인 P와 L이 플루토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쉽게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명왕성의 천문 기호는 퍼시벌 로웰의 이니셜을 한 글자로 겹쳐 놓은 것입니다. 코스모스 책의 111페이지를 인용하면 로웰 다브드 in astronomy as a young man went to Harvard, secured semi-official diplomatic appointment to Korea, and otherwise engaged in the usual pursuit of the Welsh. 로웰은 젊었을 때 천문학에 손을 댔고 하버드에 진학했고 한국의 임시 예교관으로 파견되었죠. 그 외에는 돈 버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분명히 칼 사학은 로웰이 한국에서 미국의 외교관으로 일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우리나라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됩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이 사진에서 누가 퍼시블 로웰인지는 단박에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앞줄 왼쪽에 앉아있는 서양인이 바로 로웰입니다. 1882년에 조선은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결과 미국 공사 푸트가 부임하게 되는데 이런 미국의 외교 사절 파견에 보답하는 의미로 조선 정부는 민혁이, 그다음에 홍영식, 서광법, 유길준 등을 보빙사로 미국에 방문합니다. 이 사진에 보면요, 민영익이 앞줄 맨 앞에 중앙에 있죠. 중앙에 앉아 있습니다. 민영익은 민비의 조카이죠. 그 다음에 민영익의 왼쪽에 홍영식이, 그 다음에 민영익의 오른쪽이 서광범, 그 다음에 뒤쪽에 유길준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는 그 감시 역할의 청나라 사람이 맨 우측에요. 청나라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통역관, 일본인도 보입니다. 이제 다음은 위키백과에 의한 설명이에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로웰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1883년 5월 일본의 유람차 방문하여 지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의 조선의 미국 수호 통상 사절단을 만나게 된다. 주일 미국 공사의 요청으로 로웰은 이들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로웰은 통역관 미야오카 쯔네지로와 함께 1883년 8월 18일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출발한 뒤 같은 해 11월 14일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기까지 이 9명의 조미 수호 통상 사절단의 곁을 보좌하면서 국서 번역, 보좌 업무 및 통역관 역할을 수행했다. 보빙사 일행은 로웰의 고향인 보스턴 일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후 일본을 떠나 조선으로 귀국한 일행 중 홍영식이 로웰의 노고를 고종에게 보고했으며 고종은 그를
국빈으로 초대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왕실의 초대에 힘입어 로웰은 12월 20일 다시 조선을 방문하였다. 로웰은 조선에서 약 3개월간 체류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그는 한약에 머무르면서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을 백과사전 형식으로 자세히 기록했다. 2년 뒤 1885년 그는 이 기록을 정리하여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이라는 제목의 책 412페이지의 책을 내놓았다. 이 책에서 로웰은 풍물을 기록하는 것 외에도 고종의 어진을 포함한 당시의 조선 풍경을 찍은 사진 25장을 남겼다. 특히 수학자 김낙집과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조선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에서는 홍영식 외 소장파 관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로웰은 일본에서 이 소식을 듣고 갑신정변의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조선의 쿠데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것은 당시 평년지 애틀란틱 먼슬리 1886년 11호에 게재되었다. 이후 그는 귀국하기 전까지 일본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으며 일본인들의 종교, 정신세계 및 행동 양식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다. 로웰은 일본의 언어, 종교적 관습, 경제 및 자신의 기행담 및 개인적 성찰 등을 논리적으로 기술했다. 로또, 신비로운 일본, 극동의 혼 이런 등이 그가 쓴 책들로서 이 중에서 그 극동의 혼이 가장 유명하다. 1894년 로웰은 까미유 플라마리옹이 쓴 행성 화성을 이런 책을 읽고 화성을 관측하기로 결심했으며 천문학을 그의 생업으로 바꾸게 된다. 로웰은 당시 밀란 천문대 수석이었던 이탈리아 천문학자 지오반니 스케이 아팔렐리가 스케치한 화성의 수로에 관심을 가졌다. 1894년 로웰은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텝으로 이주하여 살게 된다. 플래그스텝은 고도가 2000m 이상이었으며 구름 낀 날이 적은 곳이기 때문에 하늘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곳이었다. 로웰은 여기에 많은 돈을 들여 천문대를 지었다. 이주한 후 15년 동안 로웰은 화성을 집중적으로 관측했으며 화성 표면의 무늬를 자세하게 관찰하여 스케치를 남겼다. 로웰은 자신의 관측 내용을 3권의 책에 써서 출판했는데 제목은 각각 화성 1895년, 화성과 수로 1906년, 생명체가 있는 곳 화성 1908년 이렇게 3권의 책을 발행했다. 그는 자신의 관측 결과를 토대로 당시 널리 퍼져 있던 화성의 지적 생명체 거주소를 더욱 확실했다. 로웰이 행성 연구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시기는 그가 죽기 전 8년 동안이었다. 그는 당시 해왕성 바깥에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었던 행성 X를 찾기로 결심하고 남은 생을 이 미지의 천체 발견에 집중하게 된다. 로웰은 1916년 11월 12일에 임종했으며 천문대 근처에 있는 마스 언덕에 묻혔다. 행성 X 이 프로젝트는 로웰이 죽고 나서도 계속되었으며 결국 클라이드 톰보가 1930년 명왕성을 발견하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명왕성의 천문 기호는 퍼시벌 로웰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 두 문자 P와 L을 합성한 것으로 정해졌다. 당시 로웰은 천왕성과 해왕성의 예측 위치와 실제 위치 사이의 차이점을 이용하여 행성 X를 발견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정확한 측정 자료에 의하면 해왕성의 위치 차이는 당시 천왕성 및 해왕성의 질량 정보를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명왕성의 질량은 매우 작기 때문에 가스 행성의 궤도에 지구의 관측자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제 지금까지가 위키백과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칼 세이건, 그다음에 코스모스, 화성, 명왕성, 그다음에 펄시블루웨이라는 사람, 조선 말리기, 갑신정변, 보빙사, 조미통상, 수호, 조약 이런 것을 모두 한꺼번에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명왕성이 2006년에 행성의 자격을 박탈당했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 조선의 흥망성쇠를 본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